안녕하세요. 그래픽스 분야에서 3D 프린터 관련 연구 발표를 맡게 된 비주얼 시뮬레이션 연구실 석사과정 장승우입니다. 본 주제에 앞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25년도에 발생할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티핑 포인트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만든 단어로 물이 100도에서 갑자기 끓기 시작하면서 기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지점처럼 기술이 발전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폭발을 해서 그 지점에서 그 기술이 확산이 된다는 그 포인트를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내용들을 보면 요즘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미국도를 달리는 차들 가운데 10%가 자율주행차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2025년도에 발생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얘기한 건데요. 3D 프린트만 따로 표시를 해뒀는데, 3D 프린터로 제작한 자동차가 최초로 생산된다. 소비자 제품 가운데 5%는 3D 프린터로 제작된다. 3D 프린터로 제작된 간이 최초로 이식된다. 이 세 가지 주제가 던져져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3D 프린터로 제작한 자동차가 최초로 생산된다 라는 것은 이미 로컬 모터스사에서 스트라티라는 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제작이 되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실제로 판매하는 오토바이도 만들어졌고, 에어버스라는 거대한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저희 나라 대한항공에도 비행기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3D 프린트로 무인 드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제품 가운데 5%는 3D 프린트로 제작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영 쪽 내용이어서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점점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고 하면서 이거는 점차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트로 제작된 간이 최초로 이식된다. 네, 이미 인공 간은 3D 프린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한테 이식이 안 됐고요. 단지 신약의 독성 테스트용으로 인공 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거는 상하이 중국 대학교에서 한 수술인데요. 이 아이가 뇌에 문제가 있어서, 뇌 골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뇌 골격인데, 이거를 이식함으로써 수술까지 진행했고요. 그리고 뼈랑 귀도 3D 프린트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이 내용들은 2025년도에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이러한 것들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D 프린트 분야에서는. 그만큼 3D 프린트가 앞으로 점점 확산이 되고 더 빠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2D 프린트를 보면은 이러한 문서와 도구로 인해서 더 확산이 되고 더 예쁜 문서들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3D 프린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딱히 하나 꼬집기 어렵습니다. 그런 제작 도구를. 그래서 이 제작 도구를 만들어서 3D 프린트를 확산시키는 게 그래픽스 분야에서는 도전 과제로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제 페이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구조적인 강도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external force는 이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물체가 어떻게 강도를 견디는지에 대해서 관한 논문인데, 이 월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려가지고 각 포인트마다 이제 다 압력을 가해 봅니다. 시뮬레이션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릴리프는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 물체가 버틸 수 있는지 아니면 중력에 의해 망가지는지에 대한 이런 논문인데, 그래서 중력을 줘가지고 이 물체가 이제 다리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이러면은 뒤에 서포터를 지지해서 이 물체가 부러지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이 다리 부분을 보강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이제 스트레스 릴리프 연구 논문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분석은 이제 내부를 어떻게 채울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내부를 어떻게 채울까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내부 이제 물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내부입니다. 그래서 내부를 모두 다 채웠을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를 이제 최소화시키면서 강도를 갖게 하면은 이제 똑같은 강도에서도 적은 시간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킨 프레임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강도는 신경은 안 쓰는 대신에 이제 최소화해서 이제 가장 빠르게 찍는 방법을 연구한 논문이고요. 그 빌드 투 라스트는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강도가 높다고 생각드는 게 이제 벌집 구조인데, 그 벌집 구조를 이제 내부에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빈 공간도 생기고 바로 적용이 되지 않는 걸 이제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벌집 모양을 내부에 만들어준 이제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3D 프린트는 어떤 물체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기능적인 디자인이 들어가게 되는 게 이제 3D 프린트 분야인데요. 그래서 사운드, 음악이라든지 디포메이션, 변형, 그리고 프랙처, 어느 부분이 부러질지, 에어로다이나믹 해서 이제 공기 역학 같은 부분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논문들이 나왔고요. 이 논문들은 이제 그거를 컴퓨터 상에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할지에 대해서 관한 논문입니다.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로폰에서 이제 네모난 모양만 이제 치면 네모난 모양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변형을 해서 똑같은 음을 낼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게 이제 사운드 부분이고요. 이제 디포메이션 부분은 이제 옷 같은 경우 그 사람한테 최적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늘리고 어느 부분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그 사람한테 맞춰서 만드는 부분이 이제 디포메이션에 관련된 논문이고요. 그리고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그 발상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가구들을 만드는데, 이제 컴퓨터 상에서는 이제 물리가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트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면 이제 물리적인 공간에 나오기 때문에 저걸 사용하다가 어디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이제 균형이 안 맞아서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3D 프린트를 물리 공간에 내놨을 때도 부서지지 않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들어주는 이제 논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에어로다이나믹스에 관련된 논문은 이제 드론도 이제 사람마다 어느 부분을 변경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최적으로 날 수 있는 이제 비행 날개를 조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이 뒷꼬리 부분을 좀 변형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기를 변형했을 때 이 앞날개를 조정해서 그 비행기가 최적으로 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뮬레이션을 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인터랙션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제일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 CUI 환경에서 이제 키보드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만드는 단순한 작업만 가능했고 이 과정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GUI 환경에서 마우스를 통해서 이제 그림을 만들 수 있게 됐고 이 안에서 3D 관련된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3D 프린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마우스에서 넘어가서 이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AR 기계라든지 VR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이런 2D에서 알아야 될 지식들 없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상호작용을 해서 쉽게 물질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런 3차원 공간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런 통합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제 좀 더 우리가 사용하기 쉬운 3D 프린트를 사용하기 쉽고 더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